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는 독일에서 만들었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한국이 200년 먼저 만들었다고요. 독일의 대학교에서 한국 학생의 발언이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과연 독일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의 대학생 마리안네 슈미트예요. 역사와 예술에 관심이 많은 저는 빌헬름 교수님의 유럽 역사 강의를 신청했고, 교수님은 구텐베르크의 금속 활자 인쇄술을 찬양하셨어요. 1450년 구텐베르크의 발명은 인류를 뒤흔든 위대한 혁신,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술입니다. 그 말에 독일인으로서 자부심이 불타올랐어요. 하지만 그 순간 교실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허공을 갈랐어요. 죄송합니다만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죠. 모두의 시선이 뒤로 쏠렸고 그곳엔 동양인 학생이 단호히 손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그가 바로 정국이었죠. 정국은 폭풍처럼 차분하게 말을 쏟아냈어요. 한국의 직지심 체요절은 1377년의 금속 활자로 인쇄된 작품입니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잠들어 있고 구텐베르크보다 200년을 앞섰죠. 강의실은 얼어붙었어요. 저는 충격에 눈썹을 찌푸리며 속으로 부정했죠. 이게 무슨 터무니없는 소리야? 책에도 그런 얘기는 없는걸. 빌헬름 교수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흥미로운 반박이군요. 하지만 오늘 주제는 유럽 인쇄술입니다. 그렇게 넘어가셨지만 제 머릿속은 이미 혼란의 소용돌이에 휩싸였어요. 독일이 아닌 한국이 세계 최초라니. 터무니없다며 심장이 거세게 반박했죠. 강의가 끝난 후 저는 폭발할 듯한 호기심과 분노를 안고 정국에게 다가갔어요. 내가 한 말이 사실이란 증거가 있긴 해. 목소리에 날이 서 있었죠. 정국은 흔들림 없이 미소를 띄우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유네스코 세계기록 유산을 봐. 직지심 체요절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으로 인정받았어. 저는 숨이 막혔지만 그의 침착한 자신감에 심장이 흔들렸어요. 그래도 구텐베르크의 기술이 더 체계적이었고 유럽 문명을 꽃피웠잖아. 저는 마지막 자존심을 부여잡고 반격했죠. 정국은 어깨를 살짝 들썩이며 말했어요. 난 사실을 말했을 뿐이야. 중요성은 내가 판단할 몫이지. 그 순간 제가 진실 앞에서 얼마나 날뛰었는지 깨달았죠.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도서관으로 뛰어갔어요. 직지심 체요절. 그 이름이 제 머리를 파고들었거든요. 책 더미 속에서 동아시아 인쇄술의 역사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마침내 한 권의 책을 손에 쥐었고 페이지를 넘기는 순간 제 세계가 흔들렸어요.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태어난 직지심 체요절. 인류 최초의 금속 활자 인쇄본. 유네스코가 인정한 진실.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잠든 그 책. 정국의 말이 정확했어요. 심장이 쿵 떨어지며 부끄러움과 경외감이 뒤엉켰죠. 왜 나는 이런 역사를 모르고 살았던 거지? 내가 믿어온 역사는 얼마나 얕고 편파적이었던 걸까요? 그날 밤, 저는 어둠 속에서 인터넷의 바다를 헤엄쳤어요. 직지의 이미지가 화면에 떠오르자 숨이 멎는 듯 했죠. 이건 책이야. 700년 전 금속 활자가 새긴 살아있는 역사. 제 믿음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다음 날 아침, 강의실로 향하는 발걸음은 납처럼 무거웠어요. 정국을 마주할 용기가 부족했죠. 복도에서 그와 우연히 부딪혔을 때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숨을 삼키며 다가갔죠. 자존심을 내려놓기로 결심했으니까요. 저기, 정국. 목소리가 파르르 떨렸어요. 그가 고개를 돌렸고 어제의 날카로움 대신 따뜻한 눈빛이 저를 감쌌어요. 어제 도서관에서 직지를 찾아봤어. 내 말이 맞았더라. 목이 메이며 인정했죠. 정국의 입가에 미소가 폭발했어요. 대부분은 인정 안 하려는데 넌 다르네. 그 말에 제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솔직히 충격이었어. 왜 우리 역사책엔 이런 게 없는 걸까?
눈물이 핑 돌 만큼 억울했죠. 정국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사는 승자의 손에서 쓰여왔어. 서양 중심의 시선이 세상을 지배했으니까.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내가 알던 세계가 기울어진 거울이었다는 깨달음이 뼈를 울렸죠. 직지에 대해 더 알고 싶어. 제 간절한 목소리에 정국이 눈을 빛냈어요. 혹시 주말에 시간 있어? 이번 주말 베를린 한국문화원에서 직지 특별전이 열리는데 같이 갈래? 저도 한국의 역사와 문화가 궁금해서 흔쾌히 가겠다고 했습니다. 토요일 오후 한국문화원 앞에서 정국을 만났을 때 심장이 다시 뛰었어요. 문을 열자 직지 전시 포스터가 저를 압도했죠. 정국이 저를 이끌며 속삭였어요. 직지심 체요절은 줄여서 직지라고도 부르는 건 알지? 정식 이름은 백운화상초록 불조직지심 체요절이야. 너무 길지? 그 말에 터진 웃음이 긴장을 풀어줬어요. 정국은 덧붙여 말했어요. 백운이라는 고승이 간추린 부처님의 깨달음을 요약한 책이라는 뜻이야. 전시장에 들어서자 복제본이지만 직지의 정교함이 눈에 들어왔어요. 이게 정말 1377년의 거야. 너무 선명해서 믿을 수가 없어. 정국은 자부심이 넘치는 목소리로 답했어요. 그래, 한국의 금속 활자는 예술이야. 글자 하나하나가 살아 숨쉬었지. 전시를 돌며 심장이 멎을 뻔했어요. 프랑스에 잠든 유일한 직지, 한국엔 한 장도 남지 않은 비극, 일본을 거쳐 떠난 아픈 역사라니. 왜 한국은 이 보물을 되찾지 않는 거야? 저는 어쩐지 목이 잠겨 물었죠. 정국의 눈빛이 무거워졌어요. 노력했지만 국제문화재 문제는 얽힌 실타래야. 프랑스는 떳떳하다고 우기고 있지. 그 말에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유럽의 약탈 역사가 제 양심을 찔렀거든요. 그래도 직지가 최초라는 진실을 알리는 게 중요해. 정국의 단호한 목소리에 심장이 또 두근거렸어요.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정국과 이야기를 나눴죠. 그는 한국에서 온 교환학생이었어요. 한국을 더 알고 싶어졌어. 제 말에 정국의 눈이 별처럼 빛났어요. 그럼 직접 와봐. 책과 현실은 천지 차이야. 그 순간 불쑥 용기가 솟았어요. 여름방학에 한국에 같이 갈까? 내가 가이드가 되어준다면. 정국은 놀라더니 곧 환하게 웃었어요. 진짜 너 정말 실행력이 최고구나. 내가 온다면 내가 한국의 심장을 보여줄게. 그렇게 운명의 여행이 시작되었죠. 몇 주간 한국을 조사했지만 정국의 이야기가 더 생생했어요. 드디어 여름방학, 비행기 표를 쥐고 서울을 꿈꿨어요. 부모님은 놀라셨지만 응원해 주셨어요. 출발 전날 설렘과 두려움이 뒤섞였죠. 낯선 세계로의 도약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정국이 곁에 있다는 사실이 저를 붙잡아줬어요. 무엇보다 직지의 고향, 제 역사를 뒤바꾼 그 땅을 밟고 싶었어요.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순간 심장이 터질 듯 했어요. 현대적인 거대 공항이 상상을 깨뜨렸죠. 여기가 아시아야? 베를린보다 훨씬 웅장해. 감탄이 터지자 정국이 웃었어요. 인천공항은 세계 최고야. 첫인상이 제일 중요한 법이잖아. 정국이 공항 라운지에서 커피를 건네며 눈부신 미소를 지었어요. 여행의 시작을 축하해. 잔을 부딪히며 우리는 한국으로의 모험을 뜨겁게 열었죠. 공항에서 서울까지 공항 철도를 타고 달리는 동안 창밖 풍경이 제 마음을 훔쳤어요. 점점 짙어지는 도시의 윤곽, 하늘을 찌르는 고층 빌딩들, 모든 게 반짝이며 정갈하게 펼쳐졌죠. 솔직히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일 줄 몰랐어. 난 더 전통적인 모습을 상상했는데. 제 고백에 정국이 부드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많은 외국인이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만 한국은 폐허에서 불과 50년 만에 기적처럼 일어섰어. 그 말이 심장을 쿵 울렸죠. 서울 도심 호텔에 체크인한 순간 창밖으로 펼쳐진 야경에 넋을 잃었어요. 내 온사인과 끝없는 불빛의 물결이 별빛처럼 반짝였죠. 피곤할 텐데 푹 쉬고 내일부터 한국을 안내해 줄게.
첫날은 경복궁과 인사동으로 전통을 느끼고 그 다음엔 현대적인 서울을 보여줄게. 그날 밤 설렘에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다음 날 아침 호텔 조식은 정말 놀라웠죠. 가벼운 빵 대신 갓 지은 밥, 미역국, 김치, 반찬들이 차려졌어요. 한국 아침은 그냥 평소 식사랑 비슷해. 전국의 말에 낯설었지만 한 입 먹자 든든함이 온몸을 감쌌죠. 경복궁으로 향하며 전국이 서울의 역사를 풀어냈어요. 600년 넘은 도시야. 조선의 심장이었지. 궁에 도착하자 웅장한 건축에 입이 쩍 벌어졌어요. 현대 도시에 이런 궁궐이 있다니. 한복을 입은 사람들이 뜰을 누비는 모습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한복 체험이 인기가 많아. 너도 입어볼래? 정국의 제안에 심장이 뛰었어요. 인사동으로 가는 길, 정국이 물었어요. 점심 뭐 먹고 싶어? 삼겹살. 독일 돼지고기랑 비교하고 싶어. 정국이 환하게 웃었어요. 최고의 선택이야. 좁은 골목의 고깃집에 들어서자 구수한 연기가 코를 찔렀어요. 숯불 위에서 지글거리는 삼겹살과 목살, 정국이 가위로 자르며 능숙하게 구웠죠. 직접 구우면서 먹는 게 한국식 바비큐야. 상추에 고기를 얹고 쌈장을 발라 한 입에 먹자 쫄깃하고 고소한 맛에 눈이 커졌어요. 슈바인 학생 따위랑 비교도 안 돼. 김치랑 같이 먹으니 천국이야. 왜 이 맛을 몰랐을까? 후회가 밀려왔죠. 인사동 골목에서 전통 공예품에 빠졌어요. 금속 활자 모형을 발견하고는 너무 좋았죠. 이게 직지 활자랑 비슷해? 비슷한 형태야. 꽤 정교하게 만들었는걸. 그 작은 기념품을 손에 쥔 순간 직지로 시작된 여정이 실감났어요. 오후엔 북촌 한옥마을로. 고층 빌딩 사이 전통 가옥의 공존에 숨이 막혔죠. 여기서 사람들이 진짜 살아. 사는 곳도 있고 체험관도 있어. 전통과 현대가 뒤섞인 곳이지. 한옥의 지혜로운 설계에 감탄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느꼈어요. 해가 지며 정국이 속삭였어요. 남산타워로 가자. 서울 야경이 기다려.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며 펼쳐진 전경에 숨이 턱 막혔죠. 전망대에서 본 서울은 빛의 바다였어요. 저녁은 막걸리와 한식을 즐겼죠. 순하고 달콤해. 잔을 부딪히며 정국이 웃었어요. 쌀로 만든 우리의 술이야. 내일은 현대의 서울이야. 강남, 동대문, 그리고 특별한 곳에 가자. 강남에선 고층 빌딩과 세련된 거리가 날 압도했어요. 여기가 그 강남 스타일의 강남. 맞아, 50년 전에는 논밭이던 곳이야. 그 말에 눈이 휘둥그레졌죠. 한국의 경제 발전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전쟁의 잿더미에서 피어난 불멸의 열정이야. 그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새로운 경외감이 솟구쳤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를 걷던 중 강남의 카페에서 정국과 마주 앉았습니다. 나는 한글의 신비함에 눈을 반짝이며 물었습니다. 한글은 어떻게 이렇게 아름답게 읽히는 거야? 정국은 조심스레 종이에 내 이름 마리안네를 적으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세종대왕께서 1443년에 창제한 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진 문명이야. 그의 이야기에는 역사의 무게와 자부심이 우러나왔습니다. 나는 놀람과 감탄 속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443년. 그럼 직지보다 훨씬 늦게 탄생한 거네. 그는 조용히 미소 지으며 맞아. 직지는 한자로 쓰여졌던 시대의 산물이지. 라고 대답했습니다. 이후 우리는 동대문 디자인 플라자에서 미래 도시의 숨결을 느꼈습니다. 마치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건축물들이 주변을 둘러싸고 그 안에서 펼쳐지는 전시와 패션 매장은 한국의 창조적 에너지를 그대로 보여주었죠. 한국은 전통과 혁신이 한데 어우러진 놀라운 나라야. 저는 감탄을 금치 못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서울의 깊은 골목길을 따라 정국은 저를 옛 정취 가득한 광장시장으로 이끌었습니다. 시장 입구에서 터져나오는 활기찬 외침과 음식 냄새, 그리고 손맛 가득한 정취는
마치 시간이 멈춘 듯한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뭐부터 먹어볼래? 정국의 물음에 저는 고를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로 안내받은 곳은 녹두전 전문점. 겉은 바삭, 속은 촉촉한 전 한 조각을 입에 넣는 순간 예기치 못한 풍미가 입안에 폭발했습니다. 이 맛, 독일에서는 결코 맛볼 수 없는 특별한 맛이야. 이어 떡볶이의 매콤함이 내 미각을 사로잡았습니다. 고추장 소스와 쫄깃한 떡이 어우러진 그 매운맛은 도전 정신을 자극하며 중독성이 강했습니다. 시장에서의 여정은 계속되었습니다. 호떡의 달콤한 향, 김밥과 순대의 풍미, 만두의 포근한 맛이 하나같이 생생한 추억으로 남았습니다. 도시의 번잡함을 벗어나 청계천을 따라 산책하며 물소리와 도심 속 자연의 조화에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정국은 과거 청계천의 모습과 2000년대 초반 보존 프로젝트에 대해 이야기하며 이 도시가 어떻게 현대와 전통을 아우르는지를 생생하게 전해주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한강변 공원에 돗자리를 펴고 치맥 파티를 즐겼습니다. 노을이 강물에 비치며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들어내고 한국인들이 자연 속에서 즐기는 소박한 행복이 내 마음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이 맛, 이 분위기, 그리고 이 에너지. 독일로 돌아가서도 잊지 못할 거야. 정국의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음식은 단순한 영양 공급이 아니라 문화의 창이자 인류가 서로를 이해하는 달이야. 정국의 말이 귀에 깊게 남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조용한 사찰에서 템플스테이를 체험하며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마지막 날, 청주의 직지문화특구를 방문하며 650년 전 인류 지식의 혁명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흥덕사의 유적과 금속 활자의 전시, 그리고 체험관에서 직접 활자를 조합해 인쇄하는 순간 내 마음속에 경이로움이 쏟아졌습니다. 이 작은 활자들이 인류의 미래를 바꿨다니 정국의 설명에 저는 한없이 감동받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우리는 그동안의 경험을 회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경이 아름다운 한강변 레스토랑에서 한국 와인 한 잔과 함께 특별한 저녁을 즐겼어요. 독일로 돌아가면 뭐가 제일 그리울 것 같아? 정국의 질문에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음식, 사람들의 친절함, 그리고 이 도시의 에너지가 그리울 것 같아. 하지만 무엇보다도 한국이 내게 가르쳐준 새로운 시각이 가장 소중할 것 같아. 공항으로 가는 길 저는 정국에게 마음속 깊은 생각을 털어놓았어요. 사실 이번 여행은 내 인생을 바꿨어. 단순히 관광이 아니라 내 세계관이 완전히 바뀌었거든. 서구 중심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더 넓은 세계를 보게 되었어. 정국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여행의 진정한 가치야.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게 되는 것. 인천공항에 도착해 작별 인사를 나누기 전 저는 정국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어요. 독일에서 가져온 특별한 책이었습니다. 이건 구텐베르크에 관한 책인데 이제는 직지 이야기도 함께 담아야 할 것 같아. 언젠가 내가 큐레이터가 되면 반드시 직지의 역사적 중요성을 알리는 전시를 열 거야. 정국도 선물로 작은 도장을 주었어요. 이건 나무 도장에 한글로 내 이름을 새긴 거야. 목판활자인 셈이지. 언젠가 또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조심해서 가. 베를린으로 돌아온 후 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제 방은 한국에서 가져온 기념품들로 가득 찼고 노트북에는 한국 드라마와 음악이 가득했어요. 대학교에서는 한국 문화 동아리에 가입했고 다음 학기부터는 한국어 수업도 듣기로 했습니다. 다음 방학에는 다시 한국에 가볼 생각이에요. 제주도와 부산도 방문하고 싶어요. 막스 교수님께 찾아가 직지와 한국 여행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교수님, 혹시 강의에 동아시아의 인쇄술 특히 직지 심체요절에 대한 내용을 추가해 주시면 어떨까요? 놀랍게도 교수님은 제 제안에 관심을 보이셨습니다. 흥미로운 제안이니 다음 학기 강의 계획에 반영해 보겠습니다. 한 달 후 저는 대학 내 작은 갤러리에서 직지로 시작된 여정이라는 제목의 사진전을 열었어요.
한국에서 찍은 사진들과 직지에 관한 정보 그리고 제 여행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예상보다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한국이 이렇게 현대적인 나라인지 몰랐어요. 직지가 구텐베르크보다 먼저였다는 사실이 놀라워요. 사진전을 통해 만난 친구들과 함께 한동 문화 교류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정기적으로 만나 한국 음식을 만들어 먹고 한국 영화를 보고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정국과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이상하게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대학원 과정을 밟기로 한 것입니다. 박물관 큐레이터가 되어 직지와 같은 문화유산의 가치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고 싶어요. 역사책에 나오지 않는 진실을 찾아 떠난 여행이 나에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한국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단 한 가지 질문에서 시작된 이 여정이 이제 제 미래의 방향이 되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매년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문화와 역사를 느끼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정국을 만나서 제 마음을 전하고 싶어요. 직지심 체요절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열어준 열쇠였습니다. 한국과 한글을 알게 된 것은 정말 행운입니다. 한국이 독일의 대학생을 변화시킨 놀라운 이야기 어떠셨나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선물로 받은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